자, 교재 45페이지 아래 보면 제4절에 지내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내가 먼저 시간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티는 힘이 응력이다. 이 응력을 다른 말로 내력이라고도 한다. 손가락은 하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옆에서 누르면 수평하중, 위에서 누르면 수직하중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내력에서 이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땅의 내력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 건물이 내려가지 못하게끔 땅이 내력을 버티겠죠. 응력을. 그죠? 근데 만약에 내력이 작으면 이렇게 주저앉을 거다 이런 얘기죠. 삐딱하게 주저앉기도 하고요. 그죠? 맞습니까? 지내력이 땅이 버팅기는 내력이다. 머릿속에 정리되잖아요. 그 지문을 같이 한번 보기만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뒤에 따로 있으니까. 지내력 지문을 보자고요. 집안이 건축물의 하중을 받고 견디는 힘을 지내력이라 하며 집안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집안이 단위 면적당 부담할 수 있는 하중의 치마 또는 부동치마를 허용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율을 적용한 것을 허용 지내력이라 한다. 허용 지내력은 재하 시험으로 구하는 방법과 토질 시험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하거나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가 보다. 그 아래 1번의 허용 지내력.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따 별표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여러분 교재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어요. 집안의 종류, 오른쪽에 보면 허용 응력도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대표적인 걸 좀 적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암반 이렇게 돼 있는데 암반은 돌인 거고 경자는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돌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경암반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 그거는 생략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장기 응력, 단기 응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사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위가 킬로, 뉴턴, 포,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곱미터라는 것은 이 앞에 숫자 1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 1을 생략해서 없어지는 거죠. 1제곱미터당 이 소리는 이런 거죠. 요 길이 1m, 요 길이 1m. 1 곱하기 1은 1일 거고 메타니까 제곱미터겠죠. 이걸 1제곱미터라고 한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단단한 돌이다. 이 아래 이제 단단한 돌입니다. 그러면 4000kN 위에서 누르는 그 힘을 4000kN만큼의 힘을 버팅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제곱미터당 이런 거예요. 그러면 킬로뉴턴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공을 하나 빼버리면, 공 하나 빼면 400톤이 된다 이런 얘기야. 400톤. 여러분한테 쉽게 익숙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1제곱미터면 약 400톤의 무게를 버팅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기 1제곱미터가 2개 있으면 2제곱미터죠. 2제곱미터면 약 2배니까 800톤을 버티길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게 허용 지내력이라는 거지. 경암반이 800kN, 1제곱미터면 400톤을 버티길 수 있다는 거야. 연암반 나와 있습니다. 연암반. 연암반은 연한 돌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2000도 있고 또 1000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맞나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2천만 나와 있네요. 그죠? 원래는 연한 밤에 보면 2천도 있고 1000도 있어요. 돌에도 연한 돌도 아주 연한 돌이 있거든요. 여러분 책에 2천만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게 연한 반이다. 그러면 1제곱미터면 얼마를 버틴 게 2천이나 1000km를 버틴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자갈이면 300kN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자갈에다가 모래를 섞었다. 그러면 얼마나 돼 있습니까? 200. 그죠? 그럼 만약에 모래하고 점토하고 섞으면 150. 그냥 모래 따로 점토 따로 그러면 100 이렇게 써 있나요? 맞아요? 그럼 결론 내릴게요. 우리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집안의 허용 지내력이 큰 것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된 것을 옳은 걸 고르시오. 위에서 아래로 된 거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옳게 된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입자가 작죠.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입자가 작잖아. 뭘 그렇게 찾으라는 거야. 내 의도는.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치사하게 나옵니다. 하나씩 다 써줘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 숫자를 바꾸는 거야. 하나씩 다 써주고. 근데 대부분은 이거는 다 알잖아. 그죠? 바꿀 때 이 아래에서 바꾼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역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입자가 어떻게 해요? 작아진다는 거야.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했네. 먼저 시간에. 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장기보다는 뭐가 크다? 단기가 크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항상 장기보다는 뭐가 크다? 단기가 크다. 하중과 응력이 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보다 단기가 크니까 이 값에 곱하기 얼마? 1.5배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단기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보자고. 좀 치사하게 나오면 좀 경한반은 약 400톤을 버틴 게죠. 1제곱미터당. 맞습니까? 근데 단기 응력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400 곱하기 얼마? 1.5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600, 4일은 4, 4, 5, 20, 600톤을 버틴 수 있다는 거지. 장기 응력은 400톤을 버티기지만 단기 응력은 600톤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나요? 혹시 안 돼도 돼.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부평중앙에서 강의했을 때 그때 그 반장님이 시설기는 95점 맞았을 텐데 한 남자분이 찾아서 그래요. 교수님 전 다른 건 어떻게 했는데 산수가 안 돼요. 그래서 30분씩 일찍 오세요. 한 달 반인가 했어. 그 다음에 날라다녀요. 별거 아니라는 거. 시험에 필요한 산수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은 환자고 난 의사라고 난 생각합니다. 아픈 데를 얘기해줘야 내가 고쳐줄 수 있어요. 아는 척 내숭 떨어봐야 가슴만 속상해. 가슴만 답답하고. 내 이 소리를 잘 새겨 들으세요. 모르는 건 처음에 모르는 건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 나중에 보면 한 2개월, 3개월 후에 교수님 다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 내 의도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전혀 기초가 없을 때 빨리빨리 물어봐서 답답함을 해소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책이 한 번 다 끝나고 두 번째 물어볼 때는 내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오면 그때 설명해줘야. 그래도 안 되면.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 판단 능력이 생기면 내가 적응 능력을 키워주려고 그래요. 다 다르다는 거야.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고. 제가 하는 얘기 잘 새겨드세요. 합격하는 지름길인 거고. 자, 그러면 항상 장기보다 단기가 크다는 얘기 됐고 의미도 다 전달됐습니다. 그죠? 이 허용지내력 별표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에 보게 되면 지중응력의 분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지, 중, 응역의 분포. 자, 그 옆에 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먼저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이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기초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기초판이 될 수도 있다. 위에서 하중을 가합니다. 보통 P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하중을. 건축 도면에 보면 프레스. 하중을 가하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지반선이에요. 이렇게. 지반선인데 이 땅이 내력, 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내력. 맞습니까? 실제적으로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버팅긴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약간 경사져서 이 건물의 무게를 버팅기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가정. 만약, if 이런 거죠.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밑에서 땅이 똑같이 이렇게 버팅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만약이다. 이게 if. 근데 시험에는 건축기사에게 가끔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점토 집안이다 이거야. 기초판이 됐던 건물이 됐던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래가 점토 집안이야. 위에서 하중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점토로 한 번쯤은 장난감 만들기 봤을 거야. 점토로 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근데 점토를 손가락으로 쑥 누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쑥 들어간다는 얘기는 약하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점토는 이렇게 버팅긴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길이가 짧으면 버티기는 지내력이 작다 이거야. 짧으면. 그럼 요 길이가 길면 이렇게 길면 버티기는 지내력이 크다 이런 뜻이야. 점토 누르면 손가락이 쑥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약하니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주변은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점토는요. 중앙은 최소, 주변은 최대로 지내력을 버팅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점토 집안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하면 중앙부가 약하니까 건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마가 된다 이거야. 중앙부가 약하니까 이렇게 치마가 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번에는 사질이다 이게. 사질이 모래사자니까 모래 집안에다가 하중을 가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모래성을 한 번쯤 써봤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 쓰면 건들면 겉에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가운데는 안 무너지고 남아있죠.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겉에는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버팅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요 길이가 짧으면 강도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요 길이가 여기는 여기 짧잖아요. 그죠? 주변은 약하다는 거지, 지내력이. 근데 중앙부는 크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질 집안에다가 건물을 짓다면 중앙은 튼튼하잖아요. 그죠? 주변이 주저앉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는다는 거지. 주변이. 이걸 보면 이건 이 아래가 사질 집안이다. 점토 집안이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 요 두 가지를 뒤집어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말장난으로 나와요.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점토는 중앙이 최소 주변이 최대잖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사실은 주변이 최소 중앙이 최대인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야.
난 만사가 이천다면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라는 거야. 그럼 교재로 가자 이거야. 46페이지. 46페이지 지중해 2번 지중력이 분포해서 지문 같이 보기만 합니다. 응력이란 건축물의 하중에 대해 저항하는 힘으로 기초 저면에 접하는 집안에는 상부 하중에 대한 반력으로 접잡이 형성된다. 흙돌로 구성된 집안에 가해진 하중은 기초판 밑면의 접잡은 같은 모양으로 가정하지만 이 얘기하는 거야. 같은 모양으로 가정한다는 얘기 이렇게 이걸로 가정한다는 얘기야. 실제 강력한 기초가 같은 모양으로 침해할 때 접잡 분포는 같지 않다.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막 어렵게 써놨지만 이제 그 아래에 1번 지문에 설계형 접잡은 일반적으로 균일한 것으로 가정하나 토질과 기초의 강성들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경질 점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양단부에서 최대, 중앙은 최소가 된다. 초점이 뭐야? 3번에 점토잖아. 경질 점토. 그죠? 점토잖아. 점토는 어떻게 해요? 주변이 최소, 주변이 최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모래와 같은 입상토의 하중을 가하면 양단부에서 최소, 중앙에서 최대 지중력이다. 이거. 양단부에서는 최소, 중앙은 최대. 그럼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양단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양단부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게 보라고 해보자고. 보라는 건 기둥은 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보는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를 4등분하면 여기서부터 4등분해요. 요 가운데는 중앙부라고 해요. 요 양쪽은 단부라고 하는 거예요. 단부. 그럼 여기 단부니까 양쪽 단부 이런 뜻이에요. 이걸 4등분해 보세요. 이거 4등분해 보면 여기 가운데 중앙부죠. 양쪽은 뭐예요? 단부죠. 양단부가 최소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한 거예요, 내가.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뒷부분에 보면 이제 경질 점토는 양단부에서 최대. 양단부 여기 4등분 해 보세요. 양단부가 최대잖아요. 그죠? 중앙은 최소죠. 맞나요? 여기다 밑줄 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양단부에서는 최소, 중앙부에서는 최대. 이걸 거꾸로 해서 답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림 얘기 다 됐고요. 맨 오른쪽 그림이 바로 실제로 접잡이 분포되는 걸 나타낸 거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판 제하 시험, 말뚝박기 시험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칠판에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내력 시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내력 시험에 보면은요, 평판, 제하, 시험. 내가 항상 숲을 보고 나무 보고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평판, 제하, 시험, 말뚝, 박기, 시험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요 평판 제하 시험의 원래 이름은 직접 지내력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말뚝박기 시험은 간접 지내력 시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거지. 근데 왜 교수님은 바꿔 썼어요? 그러면 이 평판 직접 지내력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평판 제어 시험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간접 지내력 대신에 말뚝박기 시험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만들려고 내가 먼저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판 제어 시험은 직접 지내력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평판 제어 시험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만들려고 내가 먼저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평판 제야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하판이라는 건데, 제하라는 건 하중을 가하는 걸 제하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다 보면 이제 이해가 쫙 될 거야. 이 제하판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정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제하판이 만들어져요. 정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일 때 이 길이가 30에서 약 45cm. 미리로 하면 300에서 450mm입니다. 30에서 45cm 정도 돼요. 그러면, 자, 제일 작은 지수가 30이겠죠. 그죠? 30 곱하기 30 하면 3, 3은 99, 0이 2개니까 900cm니까 제곱센치가 되겠죠. 그럼 45 곱하기 45 하면 약 2000이 조금 넘어. 2000 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써도 관계없지만 이 제하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를 근사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정확도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2000 제곱센치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하판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중을 가하는데, 하중을 가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 위에다가 하중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중을 가하는데, 요게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1톤 이하. 1톤 이하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 좀 비유하려고 먼저 시간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요거 1m, 요거 1m, 요거 1m. 그러면 이걸 갖다가 1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메타가 3개니까. 이 안에 물이 가득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무게가 얼마라고 했다고요? 1000kg.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처음 들어봐요? 좋아요. 이 안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다. 그러면 이 안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무게가 1000kg이다. 이 1000kg을 1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터로 표현, 이거 설비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야. 1000kg을 1000리터로도 표현해요. 우리 집사람 단위 나오면 아예 머리를 제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어난다는 거.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문을 닫으면 평생 몰라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컴퓨터 좀 하다가 가르쳐주면 엄마는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문제는 뭐냐? 혼자 해결하기엔 버릇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바로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하려고 신경 안 쓰는 거죠. 시험장 가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혼자 해야 되는데. 이 소리는 1000kg이 1000리터라는 얘기는 1kg이 1리터고 1리터가 1kg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 소리 왜 하느냐면 나중에 설비 시간에 보면 시험 문제 몇 리터 이렇게 답이 안 나와요. 보통 몇 세제곱미터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리터로 나오면 나누기 1000에서 1 나오잖아요. 그죠? 3000리터 그러면 3세제곱미터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돼야 될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위해서 복선도 까는 거지만 1톤의 무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잖아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무게가 1톤이다 이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다 무게를 가는데 얼마? 1톤이야. 또는 예정 파괴 하중의 5분의 1 이하. 예를 들어볼게요. 알아도 여기를 봐야 돼. 딴 데 보면 배신이고 배반이야. 요 제하판이 예를 들어서 5톤을 가면 뽀개져 이게. 5톤을 가면 뽀개진다 이거야. 그 예정 파괴 하중에 5분의 1 이하다 이거야. 곧 1톤 이하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게 하중을 가니까 이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cm 될 때까지 하중을 가는 거야. 근데 말입니다. 가는데 한 1cm 내려가고 더 이상 안 내려가. 그러면 된다가 아니라 또 여기다가 하중을 가는 거야. 1톤. 예정 파기 요금을 또 갑니다. 또 한 3mm 정도 내려가더니 또 안 내려가. 그럼 또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최대가 몇 cm 될 때까지? 2cm 될 때까지 간다는 거야. 이걸 미리로 표현하면 2cm 미리랑 공 하나 더 붙이면 되죠. 20mm 될 때까지. 이해하시나요? 이때가 단기 허용 능력이에요. 단기. 장기보단 단기가 크다 그랬었죠. 여기서도 똑같아. 내가 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장기보단 단기가 크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2시간 동안 0.1mm가 내려갔어. 2시간 동안에. 이거밖에 안 내려가. 그러면 정지 상태로 본다, 이거 정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1톤 가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최대 몇 cm 될 때까지? 2cm 될 때까지 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빼버리고, 평판자를 빼버리고 제하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하자를 빼버리고 평판 시험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교재로 가보자고. 평판 제하 시험을 봅니다. 구조물의 예정, 기초 저면, 즉 설계상 제하판, 시험 말뚝 또는 기초 구조물 등의 하중을 걸어서 기초 저면의 지지력, 기초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정할 경우에 시행하는 시험이다. 그런가 보다. 제하판의 크기와 두께, 보통은 300 곱하기 300에서 9만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 센치로 하면 30cm, 30cm니까 900 제곱센치가 되는 거고요. 강판의 두께는 25mm. 요 두께가 25mm다 이런 얘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크기가 클수록 정확한 진해력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려고 합니다. 이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900에서 2000까지 있는데 클수록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매해 제한은 1톤 이하 또는 예정 파기 5분의 1. 여기도 밑줄 그읍니다. 1톤 이하 예정 파기 하중의 5분의 1 이하. 4번에 치마가 2시간에 0.1mm 비율로 이하가 됐을 때는 치마가 정지. 2시간에 0.1mm 비율 이하 정지 체크. 그 다음에 총 치마량이 20mm 센치라면 2cm 됐을 단기 하중에 의한 허용 진행을 한다. 20mm 체크하시고 단기 하중에 의한 허용 진행 체크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장기라고 한다면 이 값보다 작은 거죠. 맞아요? 장기보다는 단기가 큰 거니까, 그죠? 장기면 이 값이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뚝박기 시험입니다. 여기다 해볼게요. 말뚝박기 시험이 진해력 시험에 직접 진해력, 간접 진해력인데 말뚝박기는 간접 진해력 시험인데 현장을, 여기가 공사 현장이라고 해보자고요. 지금 간단히 용어를 좀 얘기하면 평면도라는 건 바닥에서 1.2m나 1.5m를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 거 다 던져버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평면도라고 해요. 그럼 바닥에서 1.2m나 5m짜리 창도 잘리고 벽도 잘리고 기둥도 잘리네요. 그죠? 위에 거 던져버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평면도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여기다 보면 이 말뚝을 이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을 때려 박아야 된다. 이게 3개 이상. 근데 이렇게 박든 3개 이상은 박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집안선이 있는데 말뚝을 때려 박는데 말뚝을 수직으로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말뚝을 삐딱하게 박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명 먼저 들으세요. 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말뚝을 때려 박는데 5회에서 10회 타격한
평균값을 씁니다. 평균값. 좀 이따 다 내가 보면 중요한 건 체크 밑줄 쳐주잖아요. 그죠? 보통 말뚝을 때려 박는데 5에서 10회를 때려 박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 값에 무슨 값? 평균값을 쓴다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에서 답이 된다는 거야. 이따 체크할 겁니다. 또 말뚝을 때려 박는데 연속적으로 박아야 돼. 연속적. 곧 휴식 시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말뚝을 한 2번 때려 박다. 힘들어 쉬었다 다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계속 5에서 10회를 타격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5회 타격을 했는데 6mm 이하 내려갔어. 그러면 거부 현상으로 보는 거부 현상. 거부 현상은 자꾸 남자가 쫓아다녀. 난 너 싫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 소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말뚝 때려박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 열받네? 계속 때려버리면 말뚝 깨져버리면 꽝이잖아. 이해하시나요? 5회 타격한 게 6mm 하면 거부 현상으로 봐준다. 무리한 힘을 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말뚝박기 시험을 간접진력 시험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말뚝 지정을 계획하면 말뚝박기 시험을 하여 말뚝의 지지력과 길이를 설정한다. 1번 실제 말뚝은 실제 사용할 말뚝과 동등한 적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시험용 말뚝은 3개 이상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보면 수직으로 세워서 연속적으로 박되 휴식을 두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소정의 최종 관입량이 도달하면 그 이상 박지 않고, 최종 관입량을 5에서 10회 타격한 평균값 꼭 체크해야 됩니다. 평균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타격 횟수가 5회 총관 6mm 할 때는 거부 현상. 다 시험 문제에 여기 등장을 하는데 주로 답이 되는 게 보통 동그라미 5번에 보면 평균값을 이용해서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초파기 공사 얘기가 나옵니다. 기초파기 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초파기에 보면 준비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터거르기, 기준점, 줄치기, 수평보기 및 기준틀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동그라미 2번의 기준점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건축을 전공하는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가끔 전국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갖다 넣기도 해. 개념만 내가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 옆 페이지 가보면 기초파기 공법의 종류를 설명하면 오늘 수업 시간이 확 넘어갈 것 같아.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하니까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내가 먼저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는 거 집에 가서 졸 때마다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벤치마크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 현장이라고 하고요. 했을 때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수평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이 공사 현장 내에 최소한 2개소에는 만들어둬야 된다 이거지. 2개소. 왜 2개를 만듭니까? 라고 하면 공사하다 보면 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현장 내 2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곳에 움직이는 거 설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곳에 설치한다는 거지.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그 동그라미로 기준점 지문을 보자고요. 기준점 봅니다. 벤치마크. 기준점은 수평 및 수직이 측정 기준이 되며 건물의 위치 및 고조를 정확히 결정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고 또한 후일 변동 시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사 완료 시까지 이동의 우려가 없도록 보존해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책에 안 했지만 이 내용을 써놓으세요. 현장 내에 2개 이상 설치. 현장 내에 2개 이상 설치라고 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수평 보기 및 기준틀 설치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한번 보십시오. 기준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틀에 보면 수직 기준틀 인문반이니까 설명합니다. 수평 기준틀, 귀 기준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설명하고 마무리 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줄기초 설명을 내가 했었죠. 안 했나요? 했습니다. 모르면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거 했었냐면 평면을 하나 그렸었어요. 이렇게 침실이고 여기 욕실 겸 화장실, 침실, 여기 식당 겸 부엌, 침실, 여기 현관, 여기 거실 4짝짜리 병안문이 있고 앞에 테라스 있고 여기 거실이다. 이 라인을 쫓아가면서 이런 땅구덩이를 다 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제 잡석을 맨 처음에 대죠. 잡석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대고요. 기초판을 이렇게 대고 콘크리트 기초벽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땅에다가 기준틀이라는 걸 만듭니다. 땅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평 꿰를대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설치해서 요 라인을 똑같이 가야 되니까 요 라인에 맞게 요 콘크리트 두께도 일정하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요 기초판 너비도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이런 게 수평 기준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수직도, 이 건물 올라갈 때 수직도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기준하는 건 수직 기준틀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퉁이에 있는 거는 귀 기준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체육 시간에 오열 종대 기준 세우잖아요. 그죠? 오열 횡대. 그게 기준틀이다. 수직이나 수평이나 또는 귀 같은 곳에 그걸 기준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오면 보지도 못했던 거 이렇게 고민할까 봐 설명하는 거지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림을 가보세요. 49페이지 그림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맨 위에 그림입니다. 수평 꿰를대라는 게 있고요. 기준 말뚝도 있고 수평 실도 있고 오른쪽에도 보면 마찬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그림 좌측 하단에 보면 A는 기기준틀 모퉁이 있잖아요. 그죠? B는 수평 기준틀, C는 세로 기준틀 이런 거죠. 이런 거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의 기준점이라고 벤치마크예요. 그죠? 공산정에 움직이지 않게끔 딱 해놨잖아요. 그죠? 측정할 수 있게끔. 이런 거다. 요즘은 이제 레벨이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뭐 그래도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아래 이제 기초 파기 공법은 오늘 설명하면 수업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애쓰셨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